안녕하세요. 운동생리학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김포솔리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체중 감량 가운데서 워터컷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경험상 저번에 알려주신 워터컷 방식 감량을 선수들에게 적용할 때 한 달 정도의 수분 섭취를 5리터에서 6리터 정도 늘리고 시합 일주일 전부터 줄여나가는데, 이때 당장 수분을 줄인다고 해서 바로 수분을 줄인 만큼 배출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배출량이 줄어들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글쎄요, 이건 제가 직접 체험해 본 것도 아니고 또 직접 해본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워터컷이라는 것을 감행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분량을 많이 늘렸다가 점차적으로 수분량을 줄여가면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을 워터컷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워터컷을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촉박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워터컷이라는 것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 인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분 조절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장에서 그 역할을 하고, 안지오텐신 같은 그런 수분 조절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수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 몸의 적정 장기들이 적정 수분량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 우리가 먹는 이제 수분량이 한 1.5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 되는데, 그 양을 또 배출하는 양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장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안이나 이런 대류의 작용에 의해서 배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배출이 되죠. 그래서 인체는 수분의 적정량을 조절하는 그 조절 기전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어떤 현상이냐면 긴박한 비상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모든 장기에서 그 수분을 다시 끌어들여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우리의 뇌하수체에서 그런 수분 조절하는 그런 조절 중추도 기전도 또 작용을 하게 되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리터에서 6리터의 수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죠? 수분이 지나치게 이제 과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량이 인체에 많아지면 어떤 대표적인 현상이 생기냐면 저나트륨 혈증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대사에 이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인체는 수분 조절을 또 하는 거죠. 따라서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그 이상의 또 수분을 또 배출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작용과 기전에 의해서, 이런 조절 기전에 의해서 우리 인체는 결국 수분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수분 조절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한데,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워터컷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상태를 깨치는, 정상적인 상태의 리듬을 깨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 인체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비상상태에 도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체는 그런 비상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 적응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24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항상성의 성질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결국 인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워터컷의 방법에 의해서 실행되는 그런 방법들은 인체가 그거에 적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또 배출량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판단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물론 없을 것이고, 또 그거란 데이터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타이밍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것은 뭐 결과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인체는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진 조물주이기 때문에 인체가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솔리드님께서 주신 질문이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이거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제 표현이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